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기관의 대표들 잘 못 맞춰요, 근데. 근데 지나간 거 분석은 잘해요. 미래는 알 수가 없지. 지나간 얘기를 좀 해보자고. 지난 주말에 한바탕 소동이 있었잖아요. 우선 목요일 날 이준석 대표가 복귀했잖아. 이게 2달 만에 국민의힘이 정비된 거거든. 이것만 해도 사실은 지지율 반등 모멘텀이에요. 그것만 해도 한 2, 3% 정도 그렇죠. 차지하죠. 국민의힘 예. 상승 요인으로. 그러자마자 이제 금요일 날 여가부 폐지 던지고 바로 멸공놀이 시작하고 그러면서 주말 내내 이제 보수 이슈로 뉴스가 도배가 됐잖아요. 비판은 주초 이후에 시작됐거든. 그러니까 주말 주초 여론조사는 이게 반영이 된단 말이지. 비판 없이 보수 이슈가 확 노출되니까 보수 고관여층 응답률이 확 올라갔어요. 보수가 과표집됐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제 주말 주초에 ARS 조사들이 특히 윤석열 후보가 잘 나오던 조사들인데 여기서 윤 후보가 오차범위 내지만 다시 1위를 하는 다자구도에서 그런 조사가 주초에 나오니까 막 큰일 났다 이거 막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 특히 포탈에서 이런 거 중심으로 보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포탈이 보도 안 하는 여론조사가 있어요. 숨겨놓는. 예를 들면 금토일 조사한 KBS 조사 이런 감초도 여기서 딱 2030만 뽑아가지고 금토일 막 쏟아질 때 조사를 했단 말이야. 요거 이제 지나간 거니까 박지영 대표가 분석할 수 있겠지. 미래는 천공스승한테 물어보고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지역을 분석하려면 해당 지역 뭐 1000명이나 해당 연령층 1000명 정도 해야 표본 오차가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전국 1000명 한 거 가지고 20, 30대가 어떻게 흔들렸다. 몇 번 그게 누적이 되면 경향성 분명히 있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여론 지형에 가까운 거예요. 그렇죠. 20대, 30대 여론. 왜냐면은 보통 ARS 1000명 하는 건 전국의 전 연령층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위 2대 남은 그 중에 100명 잡힐까 말까예요. 그거 가지고 보정해가지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지. 이게 맞아요. 그렇죠. 2대 남만 보면 100명 안쪽이죠. 100명도 안 돼. 플러스 마이너스 한 표본 오차가 10% 가까이 될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보는 게 의미는 없고 요걸 봤더니 지금 보시는 대로 이재명 후보가 27.7, 윤석열 16.2, 안철수 20.2 이렇게 나왔는데 안철수의 부상은 확실하지. 확실하죠. 많이 올랐죠. 그런데 특징적인 건 뭐냐면 지지층의 지지 강도를 한번 분석을 했어요. 계속 지지 의향. 그걸 했더니 이재명 후보는 이 27.7 중에 56%는 계속 이재명을 지지하겠다. 이렇게 나왔고 윤석열 16.2 중에 45.8만 계속 지지하겠다. 안철수 지지층 저 20.2 중에 32.3만 안철수를 계속 지지하겠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지층의 지지 강도, 충성도가 이재명 후보 측이 가장 단단하다. 이게 이제 확인이 하나가 됐고요. 그럼 적극 투표층은 어떠냐? 왜냐하면 20대가 투표율이 낮으니까. 그치. 적극적으로 반드시 투표하겠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들만 놓고 봤더니 이재명 후보가 33.6, 윤석열 후보는 19.8, 안철수는 20.4. 그러니까 안철수는 안 늘어나. 되게 이제 소극적인 사람들이 안철수를 지지하잖아요. 이 대목에서도 이재명 후보 청년 지지층들도 이재명 후보 지지층이 좀 단단하다. 결속력이 높다. 이걸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KBS 이 조사를 봤을 때 20대 전반, 20대 후반, 30대 전반, 30대 후반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흐름이 어땠는지를 분석해 봤더니 20대 전반은 이재명 21.3, 윤석열 15.3, 안철수 17.0. 근소하게 20대 전반에서도 앞서 있었고 이재명 후보가. 20대 후반에서는 안철수가 앞섰어요. 이재명이 18.6, 윤석열 18.1, 안철수 21.9. 그런데 30대로 넘어가면서 양상이 달라집니다. 30대 전반은 이재명과 안철수 싸움입니다. 이재명 27.8, 안철수 26.2. 둘이 붙어 있는데 윤석열은 14.2밖에 안 나와요. 30대 전반에. 30대 후반은 더 심각해집니다. 벌어집니다. 이재명이 44.4, 이재명, 윤석열 17.4, 안철수 16.6. 그러니까 30대 후반은 40대 초반하고 거의 흐름이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30대 후반은 2012년부터 안철수 후보를 계속 봐왔잖아. 네. 그때
다 투표권을 행사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히 있지. 네. 그러니까 2030이라고 하면 안 돼요. 네, 그렇죠. 30대는 다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남자가 그러면 여자가 다르냐. 이게 또 관심사 아닙니까? 이대남 하도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18세에서 29세, 흔히들 이대남으로 불리우는 층만 놓고 봤더니 확실히 이재명 후보가 낫습니다. 이재명 18.6, 윤석열 20.9, 안철수 22.3. 안철수가 소폭 높죠. 그런데 그럼 이대녀는 어떠냐? 20대 여성. 만 18세에서 29세 여성은 이재명 21.7, 윤석열 11.8, 안철수 15.9.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대녀에서는 폭락하고 있죠. 그럼 30대 남성은 어떠냐? 봤더니 이재명 38.8, 윤석열 17.3, 그리고 안철수 21.2. 30대에서 남성에서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럼 30대 여성은 어떠냐? 이재명 33.9, 윤석열 14.3, 안철수 21.2. 그러니까 30대 여성들은 확실히 이재명 후보가 강세고, 남성이 제일 강세고, 여성도 30대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고요. 20대 여성에서도 이재명이 이대녀에서 21.7인 반면에 윤석열은 11.8이니까 거의 반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이대남에서는 윤석열이 20.9였고 이재명이 18.6이었으니까 소폭 앞서 있고요. 안철수가 22.3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ARS 조사는 우리 이택수 대표가 분석을 해주시기로 하겠습니다. 진행도 하시네. 조심해 진행. 공감을 하는 게 30대는 이제 이 이후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들도 여전히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20대는 확실히 스윙 보터예요. 그래서 이 KBS 한국 리서치 조사 이제 뒷문항에도 나오지만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라는 응답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 지지하는 후보하고 지금 지지하는 후보가 많이들 바뀌는,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이재명 후보가 그나마 로열티 좀 경고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윤석열 후보 지지층은 굉장히 이제 플럭추에이션이 굉장히 심하죠. 그러니까 지지를 보냈다가 또 철회했다가 또 보내고. 플럭추에이션? 네.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요인으로 봅니다. 이준석 대표와의 봉합, 그 다음에 여가부 폐지. 그 부분이 좀 영향을 미쳤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주초에 조금 좋지 않은 소식들이 있었잖아요. 그 대장동 재판 관련돼서 물론 언론중재위에 이제 제소를 지금 하겠다고 했지만 이재명 지시라는 표현을 이제 쓴 보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성남시에 이제 방침대로 따랐을 뿐이라는 것과 굉장히 어감이 다른데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20대는 좀 영향을 미쳤다라는 얘기고, 다만 30대, 40대, 50대는 그래도 굉장히 견고한 지지층을 보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20대가 앞으로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는 제가 볼 때는 매주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는. 20대가 스윙 보터가 맞고, 그래서 다른 연령층대에 비해서 이제 모든 후보가 관심을 가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런데 정치 이벤트를 한 거 아니에요, 주말에. 그러면서 그게 노출이 극대화되고, 그리고 그 고관여층을 자극한 건 맞단 말이지. 그러니까 응답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대남만 유권자가 아닌 거예요. 모든 전략에는 가격표가 있어. 대가가 있는 거예요. 윤 후보가 이렇게 때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큰 사이트에 모여있는 이대남들이 응답률도 높고 으쌰으쌰 해서 마치 지지율이 엄청나게 올라간 것처럼 착시 효과를 주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게 남녀 갈라치기잖아. 이어지는 조용준 회장의 비판이 있잖아. 신세계 주가가 하락하잖아. 이러면 이대남들을 일부 가져왔을지 모르겠으나 이대녀들이 빠지는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세상이 이치인데 그걸 주목 안 하는 거지. 왜냐하면 소위 이대남들이 큰 사이트에 모여있다면 이쪽은 그렇지 않거든. 그래서 ARS에 잘 눈에 띄지 않는 것뿐이에요. 세상은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도 똔똔이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이미지 축적은 오히려 전체적인 비호감도를 상승시켜요. 그러니까 나빠! 20대들 그 인식조사를 해보면 특징이 뭐냐면 20대 남성이 20대 여성보다는 정치에 좀 더 관심이 있어요. 분명히. 조사를 해보면 나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남쪽 커뮤니티 이런 데에서 적극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여론이 ARS에는 빨리 잡히죠. 그렇지. 예, 그건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말씀하시는 이제 김종수 얘기한 대로 이대녀나 아까 30대 여성분들이
천천히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 ARS는 정치 고관여층이 바로 수치가 보여서 과표집돼서 과잉대표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선은 고관여층이 아닌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오는 거예요. 종합적으로는 이 전략은 마이너스예요. 물론 이재명 캠프도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이재명 캠프는 로우키였거든요, 최근에. 대통령다움, 안정감, 그런 스탠스였는데 주말에 막 이벤트를 쏟아내니까 그게 옳건 그르건 간에 그 뉴스에 묻혀서 이재명 후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장에 장수가 없는 것 같은 착시가 있는 거지. 예, 그리고 안철수가 올랐었잖아요. 윤석열 지지층만 뺏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윤석열 지지층도 오지만 윤석열보다 그래도 이재명이다라고 이렇게 가 있는 층이 있거든요. 약지지층이. 그중에 일부는 또 그렇지. 안철수한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 지지층을 나중에 분석을 해보면 이재명, 윤석열 양자 대결 때 보면 안철수 지지층이 거의 반분되거든요. 양쪽으로 찢어지거든요. 그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철수 부상도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40%를 돌파해야 하는데 그런 지점에서는 좋은 건 아니죠. 윤석열 후보도 이거 역전해야 되는데 안철수 후보가 방해물인 것이고 이재명 후보도 40% 넘어가야 되는데 장애물인 것이죠. 양쪽 모두 마찬가지인데 이재명 캠프가 로우키여서 지불하는 가격표 대가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이 이대남에 과몰입하는 전략 있잖아요. 언론에서 많이 보도해주고 여론조사에 빨리빨리 ARS 특히 RDD 잡히니까 막 지지율을 반등시키고 막 신나게 만드는 거 같잖아. 착각이야. 두고 봐. 여성들의 응징이 있어. 실제 이제 투표를 보면은 20대 여성들은 여론조사 응답률은 낮은데 투표율은 20대 여성들이 더 높아요. 남성보다. 그때 응징으로 나타난다 두고 봐라. 여기도 다 여성이야. 그렇게 몰려달리지는 않는데 투표는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거 무서운 나타나는 줄 알아야 돼. 지표보다는 확실히 이제 여성 중심의 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사실 이대 남의 시기였습니다. 근데 앞으로 주말에 있을 또 윤석열 후보 배우자 관련된 녹취 파일이 이제 지상파에서 공개가 되면 그건 여성층에 굉장히 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건 이슈이기 남성, 때문에 여성 모든 연령층에 다 영향을 미칠 거라고. 특히 여성층이 봅니다. 또 빨리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성층이 또 남성층한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그런 김건희가 기간이 지난번 사과 이후로 종족을 감췄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이슈가 많이 묻혔었거든요. 한동안 생각을 해보시면 근데 다시 이제 등장하는 거니까. 그리고 최근에 페미니즘 표방하는 유튜브에 이재명 후보가 출연해서 지지율 빠졌다. 여기 나가라고 한 당내 페미니는 누구냐. 이런 식의 반응이 있잖아요. 이게 대선에서 가장 나쁜 반응이에요. 지지층을 위축시키고 분열시키고 후보의 결정을 누군가에 의해서 휘둘리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더 나쁜 거예요. 이건 내가 나 혼자 얘기할게. 사실 이대남이 레디컬 페미니즘에 가진 반감은 그 자체로 이해해줘야 돼요. 이해해줘야 되는데 모든 계층, 모든 세계, 모든 세대가 자기들만의 박탈감, 자기들만의 고충, 자기들만의 갈증, 갈등이 다 있어. 이대남만 있는 게 아니야. 근데 후보는 모든 세대, 모든 계층을 다 상대해서 밸런스를 잡아줘야 되거든. 이대남의 고충만 붙들고 있을 수는 없어요. 더구나 갈등이 있으면 어디든지 그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게 이재명 스타일이에요. 이재명은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해방 이후에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계곡 장사. 그거 왜 이재명만 해결할 수 있었어? 굉장히 첨예한데 그 한가운데로 들어간 거예요. 그 갈등의 한가운데까지 들어가는 용기, 지혜, 설득, 진심 그런 거 대통령한테 바라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이대남의 분리할 것 같으니까 얍삽하게 피하라는 건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지. 후보가 결정을 하기 전에는 참모도 그렇고 지지자도 그렇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서로 막 자기가 맞다고 난상 토론도 하고 막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후보가 딱 결정을 하잖아요. 그때부터는 후보가 옳은 거예요. 그 결정을 옳게 만들어내야 하는 거예요. 후보가 신인이 아니니까 어떤 결정에는 결함이 일부 있을 수도 있잖아. 그걸 메꾸는 거야, 지지자들이. 그래서 옳게 만드는 거야. 조용히 해, 그러니까.
설득력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거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윤석열 후보 쪽도 마찬가지. 결정하기 전에는 네, 난상처럼 받아들여야 있어도 돼요. 이러쿵 저러쿵 하고 논평하고 막 잘난 척해도 되거든? 결정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후보가 오른 겁니다. 왜? 다 같이 옳게 만들 거니까. 정신 차려! 자, 요건 요렇게까지 하고. 할 말은 많으나. 네. 단일화 얘기로 마무리합시다. 단일화 이게 재밌어. 내가 보기엔 역대 가장 어려운 퍼즐이 등장했어. 항상 단일화는 어렵지만 이번이 제일 어려워. 자, 왜 어려운지 각자 얘기해봐요. 일단 단일화 이게 협상을 할 때 이제 룰 협상을 할 때 뭐 예를 들면 양자 대결로 할 것인지 아니면 경쟁력, 뭐 적합도 그래서 보기에 이재명 후보를 넣을지 말지 시점을 언제로 할지. 근데 지난 4.7 재보궐선거 때도 이런 논란들이 있었고 유무선 비율 뭐 등등도 있군요. 뭐 네. 요일도 있죠. 네. 당 이름 넣을 거야 말 거야도 있죠. 근데 안철수 후보도 더 이상 양보 혹은 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카드를 계속 내밀 거고, 뭐 제1야당 윤석열 후보는 사실 물러설 수가 없잖아요. 그치. 양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적으로 단일화를 얘기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준석 대표하고 봉합 이후에 기조가 바뀌었죠. 안철수 무시 전략으로. 그래서 안철수 후보 지지율도 지금 올라가다가 지금 횡보하는 혹은 조금 빠지는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 격차가 조금 벌어졌고 안철수 후보하고 이제 단일화 안 해도 다자구도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기는 조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단일화 이 논의는 당분간은 수면 아래로 잦아들고 타이밍을 놓쳐서 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좀 커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도 맞추기 어렵고 너무 어렵죠. 이러다가 시간 다 가면은 막판에 네. 시간이 없어서 어렵다 이런 네. 취지고. 저도 뭐 단일화 솔직한 얘기는 성사 가능성 50% 미만으로 보는데 단일화에 대한 군불대기는 계속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장점은 있어요. 다 묻히거든요. 단일화 얘기만 계속 하면. 지금 언론이 안철수 후보가 15%까지도 갤럽조사 나오니까 계속 지금 단일화 얘기하고 안철수의 비중을 높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준석의 그 봉합으로 20대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면서 안철수한테 가 있는 청년층을 윤석열한테 뺏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윤석열 모두 안철수가 15에서 20% 사이에 형성되면 서로 둘 다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그러면 단일화 압박이 더 세지거든요. 단일화 압박이 세지면 세질수록 이번 단일화권은 안철수가 주도권을 잡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건 윤석열한테 안 좋거든요. 한편으로 이재명은 40%를 넘어서야 하는데 아무래도 지장을 받는 거예요. 이재명 약지층도 옮겨간다는 얘기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10% 초반에 있는 게 양 후보한테는 제일 좋죠. 안철수 한 10% 초반 정도에 있는 게. 그러면 윤석열과 이재명의 차이는 크지 않은 거거든요. 사실 5% 이내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단독으로도 윤석열 입장에서 정권교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일 압박이 좀 덜해요. 가시권에 들어오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 될 것까지도 다 대비하고 준비해야죠. 된다 하더라도 윤석열로 될 수밖에 없어요. 구조상. 여러 구조상 안철수가 단일 후보로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윤석열은 안철수 표를 다 흡수하지 못한다는 게 이미 드러났잖아요. 양자 대결 붙여보면 물론 양자 대결보다는 심상정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지지가 좀 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TV 토론이나 다음 달에 또 추경도 있고요. 그런 면들을 봤을 때는 결국 반지 싸움으로 갈 거다. 단일화를 하든 안 하든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 될 거라 보고 뭐 오히려 단일화 부분들이 이슈화되는 것은 이재명 후보한테는 안 좋긴 합니다. 다른 이슈를 덮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단일화 가능성은 두 분이 보는 것보다 더 낫다고 보는데, 물론 정치는 무슨 일이든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대비해야 하지만 우선 첫 번째로는 단일화라는 게 서로 치킨 게임이거든. 누가 먼저 물러서느냐. 윤석열 후보는 대선 패배하면 자기 정치력 가지고는 자기 세력을 만들어서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 뒤가 없어요. 물러설 때가. 안철수 후보는 만약에 윤석열이 패배하면 오히려 공간이 더 크게 열립니다. 지방선거 때문에 국민의힘을 대체할 찬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치킨 게임을 끝까지 할 수 있어요. 나 이렇게 끝까지 가도 그래서 사자로 대선 치러도 난 안 죽어요.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안철수를 주저앉게 만들려면 윤석열은 안철수에게 줄 게 있어야 돼요. 뭘 줄 거야? 유일하게 줄 수 있는 게 국민의힘 다 가져. 이거거든?
이준석 대표가 왜 이렇게 난리칠 것 같아요? 그게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 다 가죠. 뭘로 약속할 거야? 응? 대선을 윤석열 후보가 그래서 이기면 약속 안 지켜. 대선을 지키면 약속을 못 지켜. 아니, 술 먹고 했다고 하면 되지. 줄 게 없다고 어디 계약서를 써놓을 거야? 이겨도 안 지키고 저도 못 지켜요. 안철수 후보가 이제 닳고 닳았어요. 여기 안 넘어가. 그리고 세 번째, 요거는 잘 안 알려진 사실인데 안철수 후보가 자기 돈을 쓰기 시작했어요. 오, 그래요? 이거는 처음 있는 일이에요. 오, 그러네. 안철수 후보는 원래 돈을 안 쓰기로 유명해요. 자기 돈을. 일부 써도 이자 챙겨서 다시 보전받아요. 그래서 그렇게 욕을 먹었거든요. 주변 정치인들로부터. 이번에는 자기 돈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끝까지 자기 힘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안철수 입장에서는 4자 토론, 3자 토론 하면 윤석열 후보는 잘할 자신이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안철수가 양보하잖아요? 안철수는 끝이에요. 단일화에서 몇 번째 지는 거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 역시 이기는 조건의 단일화에만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변수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속이는 거야. 속이는 거야. 안철수를 속이든 윤석열을 속이든 싸바싸바 해가지고 야 이거 우리가 이기는 거라고 설득하는 자기 편을 속이는 공작이 남아있지. 근데 이제 단일화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도 다 알고 있고. 일주일 전에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윤석열, 이준석 두 사람의 갈등이 봉합이 되면서, 여론 지형이 향후에는 안철수 후보는 조금 관심 바깥으로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러니까 ARS는 윤석열이 좀 앞서고 네. 전화면접은 이재명이 좀 앞서는 그 이전, 그러니까 후보 확정 이전의 양상이 있잖아요. 그 양상이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예. 자, 그럼 끝났나요? 그럼 꺼져요. 자.